향해서 또 30분 귀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한과영 16학번 유장곡이라고 합니다. 네, 조금 제목은 유일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라는 것으로 정해보았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이라 목소리가 좀 안 나오는데 하다 보면 풀리길 기대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화학과에서도 비슷한 초반 내용을 했었는데 이제 봤던 얼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반갑네요. 그래서 이건 제 졸업사진이고요. 사진이 제 마음에 들게 나와서 자랑하려고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요즘 이렇게 보정을 되게 잘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의 화학과 박사과정으로 진학 예정이고요. 8월 16일 비행기 타고 떠납니다. 카이스트의 화학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새내기로 입학을 해서 화학과 진학을 했고 19학번이고요. 이제 조금 제 자랑을 하자면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을 하며 졸업을 했는데 수석한테 주는 이제 상이라서 이제 카이스트 수석 졸업을 했고 수마쿰 라우데라고 해서 이제 최우등 졸업 그리고 카이스트 총장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당연히 한과영을 나왔고요. 19년에 졸업을 했고 그때도 과기부 장관상을 타면서 졸업을 했고 화학 분야랑 인문예술 분야에서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자랑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취미는 노래 부르고 소설 읽고 뮤지컬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MBTI ENTP인데 혹시 여기 ENTP가 있을까요?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ENTP들이 세상을 바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간 굉장히 이제 이것저것 하는 거 좋아하고요. ENTP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추진력이 좋고 이것저것 일을 잘 벌이는데 수습을 잘 못해요. 제가 딱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되게 놀러 다니는 거 좋아했고요. 이건 인도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레이저 안 나오네. 보시면 이게 전데 인도 분들과 피부색이 전혀 차이가 없죠. 제가 피부가 되게 잘 까매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인도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너는 나와 피부색이 별반 다르지 않다 뭐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제 중학교 때는 저의 까만 피부가 조금 이제 안타까웠지만 이제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사귀는 데 있어서 나의 까만 피부가 참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또 자신감과 자부심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수박이랑 마늘인데요. 제가 이제 사실은 뭐 한국인들 매운 거 좋아한다 이러면서 외국 나가면 매운 음식 못 먹으니까 되게 슬퍼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외국 나가봤을 때 느꼈던 게 매운 것보다 마늘을 못 먹는 게 크더라고요. 프랑스에 어느 학교를 가가지고 2주 동안 이제 거기서 주는 음식만 먹어야 했는데 거기는 마늘이 아예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랑 갈급함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식 물어보면 마늘 꼭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대학교 때 봉사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혹시 여기서 저를 찾아볼 수 있겠나요? 가능하면 손을 들고 한번 저를 찾아보시면 화질이 되게 안 좋긴 한데 혹시 어딘가요? 메뉴에. 이 사람이요? 예. 맞습니다. 사실 잘 못 찾던데 제가 이제 장발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제가 또 이제 남자는 살면서 머리를 한번 길러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군대 가기 전에 머리 여기까지 길렀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즐겁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사실은 여러분도 이미 겪어온 예정이겠지만 제가 한과영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어땠는지,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경위로 한과영을 오게 됐고 또 그때 어떤 걸 느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부제목은 담대하게라고 정해봤고요. 사실 이제 제가 2014년으로 돌아가는데 2014년 여러분들은 몇 살일까요? 지금 한 뭐 초등학생이려나요? 네. 그때 이제 사실은 저까지 수학이 재밌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 재밌더라고요 수학이.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가 그래서 이제 그때 한국과영대학교라는 학교를 알게 돼가지고 중2 때 그럼 내가 여기를 써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되게 그때 뭔가 위기 아닌 위기를 겪었던 게 저희 중학교에서 그 전에 한과영을 온 선배가 없었어요. 거의 한 10년 전인가? 어떤 선배 말고 아예 없었어서 이제 선생님들도 쓰면 떨어진다 쓰지 마라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주변에 이제 친구들 보니까 막 다 되게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이랬는데 저만 이제 막 중2 때 급하게 와가지고 저 영상 가고 싶어요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뭔가 옆에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막 좌절감도 들고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숫자냐면 이제 제가 한 중3 겨울방쯤에 이제 파이널 반이라는 걸 들어가가지고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봤어요. 이제 전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모 학원 프랜차이즈들이 있잖아요. 그 학원에서 이제 전국에서 영접을 준비하는 학생들 모아가지고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봐요. 학교마다 이제 이렇게 분야를 정해가지고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게 제 등수였거든요.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았죠. 제가 내가 이제 영재학교를 준비하면 안 되나? 가면 안 되나? 이러면서 되게 막 이제 사실은 중이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되게 이때 저는 이제 잔인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그 학원에 학부모님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딱 설명회 온 날 성적표를 줘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영재학교를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설명을 오는데 그날 온 학부모 중에서 이제 학생이 그러니까 자녀가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있으면 성적표를 바로 이제 그분한테 드리거든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그걸 이제 저는 제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부모님과 집에 돌아온 길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사실 이때가 어떻게 보면 저의 삶에서 가장 이런 말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추운 때였던 것 같습니다. 빙하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했어요. 그냥 저의 약간 글쎄요 저의 고집일 수도 있고 저 약간 또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하지 말라면 또 하고 싶어지거든요. 네가 뭔데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하고 싶어져서 그랬었던 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저의 그게 제 삶의 첫 담대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원을 했고 열심히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여기 왔겠죠. 우선 선발로 합격을 했고 박수 감사합니다. 아니 쳐달라는 거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우선 선발로 합격을 해서 이때 저는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때로는 모두가 말하는 게 틀릴 수도 있구나. 그리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내가 담대하게 한 선택은 분명히 나에게 도움이 되고 결실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의 경험이 사실은 저의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의 5년 지금의 여사까지도 계속 저에게 가장 귀중하게 남는 경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위험이 있거나 또 어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제 담대하게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과형에서 어떻게 지냈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줄이면 저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 자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내신이고요. 뭐 이렇게 해서 졸업할 때 평학이 한 4.24 정도로 졸업을 했고 이제 일단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거는 얘기하고 싶고요. 이때 그냥 저는 이제 어쨌든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나는 연구자가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해서 그럼 연구자에게 필요한 덕목들을 갖춰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저는 애초에 중학교 때부터 좀 혼자 공부하는 거 좋아했어서 독립적으로 공부하기에도 조금 이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과는 전혀 조금 이미지가 달랐으면 좋겠는데 고등학교 때 사진들이고요. 제가 맨 왼쪽에 있는 게 1학년 때 제가 이제 라면을 참 좋아해서 학교에서 먹지 말라 그러는데도 이제 챙겨서 라면을 이렇게 챙겨 먹고 했었고 제 두 번째 있는 사진은 제가 아카펠라 동아리를 그때 그러니까 퓨어 아카펠라 동아리였어요. 그때 지금 뭐 재즈를 한다고 하던데 네 그래서 이제 아카펠라 동아리에서 아카펠라 공연을 했을 때 찍었던 사진이고 이거 보시면 이거 중간단이에요. 저기 뒤에 보면 그래서 그렇고 이거 이제 국외입학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제가 있죠. 그리고 학생회를 3년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학예부에서 차장을 했었고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제가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부회장을 했어서 이제 부회장 할 때 사용했던 포스터였고요. 이때 당시 이제 대선이 있었어가지고 모 후보의 포스터를 이렇게 똑같이 베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저는 화학탐구 프론티어 대회라는 대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들이 참여 못하게 없어졌더라고요. 네, 그때는 이제 화학 분야에서 이제 화학에 한정된 분야에서 하는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였어가지고 사실 이제 공부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화학 분야에서 연구를 하려면 화학 연구 자체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랑 되게 마음이 잘 맞는 친구 한 명이랑 그 친구 이제 물리전공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둘이 실험을 준비했었고 또 감사하게도 금상을 타서 특전을 이제 미국을 다녀왔을 때고요. 그때는 이제
파탐에서 은상 이상을 수상하면 미국 여행을 보내줬어가지고 그때 가서 찍었던 사진이고, 또 3학년 때 이제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에 가서 한 3주 동안 프로그램을 했던 건데, 저는 이때가 제 삶에 되게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를 가게 되면 뭐 사실은 어디든 사실 3학년 때 뭐 그게 가거나 또 외국을 나가게 되면 사실은 외국인들은 그 중엔 이제 이미 대학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년에 대학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갔을 때는 대부분이 그 2018년이었는데 제가 3학년에 그 해 여름에 대학을 입학한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여기 온 학생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이제 아이비로 가는 학생들이었고, 나머지는 각자 있는 나라에서 약간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와 같은 학교로 가는 학생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학생들을 만나서 친해지고 연구 얘기, 뭐 삶 얘기, 철학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외국인들과 만나고 국제적인 연구를 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고 좋더라고요. 다른 문화에서 나온 사람들끼리 만나서 연구를 하는 주제를 묻고 떠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서 유학이라는 것도 물론 예전부터 생각은 있었지만 이때 좀 더 확고하게 언젠가는 외국을 나가면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 겨울에는 제 졸업연구 주제 가지고 태국에 있는 청소년 학술 학회에 가서 또 이제 신나게 재미나게도 있었고, 그때 있었던 것 바탕으로 또 대한민국 인재상도 감사하게 주셔서 수상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여기 인철이가 있죠. 인철이가 여기 있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옆에 이제 윤재라고 또 정말 뛰어난 친구도 한 명, 이렇게 셋이서 타서 되게 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이때 만났던 인연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되게 별 생각 없이 갔던 곳에서 만났던 인연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도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이 했고요. 잼스 이제 제가 처음 만들 때 같이 있었고, 3학년 때는 제가 회장을 했었고요. 곡 공부도 했었고, 1학년 때 스팀 아렌이 했었고, 오케스트라에서 제가 클라리넷 되게 오래 연주했어서 클라리넷도 하고 이제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끼리 이제 병원에 봉사 연주를 가는 앙상블을 만들고 싶어서 몇 명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 근처에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종합병원 가서 이제 봉사 연주도 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학부 유학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헌태희 쌤이랑 상담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 이제 국외이탁도 가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유학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갈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경험이니까 되게 많은 것들을 준비했었고, 저는 이제 SAT랑 ACT 두 가지 시험이 있거든요. 저는 ACT 시험이 좀 더 강점이 있을 것 같아서 ACT도 그때 이제 일산 올라가서 보고 오고, AP도 이제 저희 학교에서 봤죠. 근데 AP 되게 비싸더라고요. 저희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한 번에 18만 원 막 이래서 비싸다 막 이러면서 받고, SAT2 그러니까 수학도 봤었고, 이제 커먼앱이라고 해서 원서 접수를 위한 서류도 조금 혼자 작성해보고 했는데, 이제 준비하다가 조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포기를 하게 됐어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이제 어쨌든 저는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싶은 상황이었어가지고 일단 학부까지는 한국에서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대학원 유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이때부터 하게 된 거죠. 이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대학생활 동안 내내 조금은 착실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때 대학원 유학에 대한 결심을 확실하게 하고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학을 결정하고 나니까 저한테 대입을 결정하는 게 또 나름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꿈은 사람을 돕는 연구자, 사회와 소통하는 과학자인데, 그리고 그걸 위해서 대학원 유학을 가고 싶은데, 그럼 나에게 학부 대학은 어떤 의미여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어떤 그런 청춘의 현장, 뭐 저 같은 데 가서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저에게 어떤 나의 커리어를 쌓는 곳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미래를 위한 정말 건실한 준비를 하는 곳이다. 나에게 필요한 연구 경험들, 또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집중해서 컴팩트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곳이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KPF를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때 고민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 KPF를 결정할 때가 제가 이스라엘 가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랑 한국이랑 시차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 시간으로 그 지원 시간까지 도저히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헌태희 쌤한테 이제 연락을 드려가지고 제가 고민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시간을 언제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계속 고민하고, 또 그때 당시 이제 대학원 유학 가야 되던 사촌 형한테 전화도 하고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KPF를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고등학교 3년은 네. 이게 왜 그런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한테 고등학교 3년은 연구자라는 꿈을 정하고 성장하는 시간이었고요. 하지만 또다시 또 달리 말하면 다시 오지 않을 청춘의 때였고 또 그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걸 하려고 했어요.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보려고 했고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등학교 때 많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 참 그때를 떠올리면 뭐 이런 좀 웃기긴 한데 되게 그냥 그때로 돌아간 것 같고 정말 후회 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독립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경험들을 홀로 해내면서 정말 제가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KPF가 정말 좋았던 건 일단은 멘토 교수가 배정되는 거였는데 결국에 제가 지금 관심 있는 연구 분야를 정하게 된 게 이 교수님 때문이었거든요. 교수님 덕분이었어서 정말 좋았고 뭐 이런 다양한 혜택도 있었고 그거 외에도 사실은 KPF는 사실 카이스트의 오너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선별된 그룹이라고 이제 약간 보시거든요. 그 분들이. 그래서 이제 뭐 물론 가서 재학생 KPF라는 기회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발전대회나 이런 데서 어떤 기부자분들을 통해서 들어온 기회들 중에 상당수가 KPF로 흘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명시된 거 외에도 얼마든지 이제 얻으려고 하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거죠. 아까 인도에 갔던 것도 원래는 명시되지 않은 거였는데 그때 그냥 모 회장님이 기부하신 금액으로 인도랑 교류 행사가 생겼고 이제 카이스트에서 그럼 KPF를 보내야겠다라고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회가 많기 때문에 만약 코로나가 없었다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자를 꿈꾼다. 연구자라는 게 단순히 뭐 대학원에 가는 이런 게 아니라 회사에서는 어디서든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저는 이제 KPF만큼 좋은 또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카이스트에 왔고요. 카이스트에서 저의 생활은 이제 끈질긴 노력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배웠던 것들, 느꼈던 것들을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하는 시간이었고요. 새내기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 결심했던 대학원 유학을 준비를 했고 그래서 1학년 2학기부터 저희 멘토 교수님 연구실로 들어가서 연구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멘토 교수님 연구실 간 거는 별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이제 계산화학 분야에 이론화학 분야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그걸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뭐 제일 친한 분이니까 할 일도 없겠다 가서 연구나 해야지 하고 이제 들어갔던 건데 그게 저랑 너무 잘 맞고 재밌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다 보니까 한 학기 정도 지나고 겨울방학 되니까 또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덕성여대 모 교수님이랑 공동 연구를 할 기회가 생겨서 제가 이제 1저자로 참여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2학년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2021년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서밋을 했고 리비전이라고 해서 투고 후에 이제 수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까지 하다가 물론 이제 군입대 이슈로 잠깐 미뤄두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좋은 또 기회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페이퍼 작성을 했고 지금은 이제 실험 마무리한 단계라서 재투고는 아직 안 한 상태인데 혹시나 이제 저 사람이 어떤 연구하는지 관심 있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아카이브에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와서도 고등학교 때랑 유사한 노력들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고요. 아까 했던 봉사 동아리에서 봉사했던 것도 있고 아카펠라를 대학 와서도 어쩌다 보니 하게 됐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아카펠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아카펠라도 하고 인도 가서 또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버클리에 가서 친구들이랑 사진도 찍고 저는 이제 카투사로 군대를 다녀와가지고 이제 또 거기서 열심히 하니까 막 미군 뉴스에 이렇게 이게 전대 이게 미군 뉴스에 이렇게 좀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렇게 찍었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학회나 이런 걸 보내준다고 해서 그걸 저는 알차게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스위스 얘기하길래 저는 이제 프랑스 알프스 산맥 프랑스 쪽 알프스에서 하는 학회를 갔었고 한 주 동안 이제 좋은 공기 마시고 진짜 풍경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서 이런 풍경 보면서 또 저의 전공 분야에 대한 심도인 토의와 학회를 또 보게 되고 이거는 이제 저랑 이제 크사 때부터 화학 같이 쭉 같이 한 진원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랑 같이 또 독일에 있는 학회를 가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고요. 그때 이제 갑자기 그때 이제 한국인들이 저희밖에 없었는데 저희 불러가지고 너희 문화에 대해 소개할 게 없냐 이래서 급하게 준비해서 뭐 공연도 하고 그거 외에도 호주에 있는 학회도 참석을 하고 교육에 대한 비전이 생겨서 장애인이나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교육 봉사도 하고 영재원 학생들 연구 지도도 하고
이런 것처럼 일반 중고등학교 찾아가서 수업 뭐 진로 시간에 특강도 진행을 하고 또 대전에 있는 모 대안학교에서 과학실험이나 방과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끈질긴 노력들 지금도 이어오고 있고요. 뭐 성적도 이제 학점도 열심히 해서 좋은 학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저희 생활은 저희 노력의 결이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한과형에서 내가 배웠던 것들, 담대하게 선택하고 독립적으로 노력하는 것들을 쭉 이어오고 사실 이제 수많은 어떤 놀고 싶은 유혹에서 그때 끈질기게 노력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이 세 가지를 다 열심히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고, 네, 저는 유학을 통해 프린스턴을 가게 됐고요. 이제 아인슈타인 후배라고 했는데 프린스턴에도 아인슈타인이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 이제 물리학과 교수님 중에 가장 뛰어난 교수님은 아인슈타인 프로페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비스트를 다녔는데 너무 좋았던 건 이제 화학과에도 노벨상을 타신 한 분이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냥 옆에서 밥을 먹고 있다는 거 되게 신기한 경험이더라고요. 그냥 만나면서 자유롭게 치열하고 톡하고 디스커션 할 수 있다는 게 분위기 자체가 되게 좋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되는 순간이고요. 가서도 역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제목을 유일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라고 정했던 것은 사실은 세상에 저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저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을 거고 저보다 봉사 경험 많은 사람 당연히 있을 거고요. 저보다 해외 경험 많은 사람 당연히 있을 거고 저보다 발표 잘하는 사람 당연히 있을 거고 저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외에 무수한 하나의 토픽에서 저보다 잘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경험들을 합쳤을 때 각각의 경험들을 이루는 저는 유일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이렇게 다양한 경험이었지만 이것들이 점점 저의 본업에 이렇게 합쳐지더라고요. 뭐 해외 학회 경험들, 어렸을 때 만났던 외국 친구들, 또 다양한 곳에서 했던 경험들이 학회를 나가서 교수님 대화할 때 소재가 되더라고요. 나 그 나라 가봤다, 나 이거 해봤다라는 게 그분도 되게 좋아하고 사소한 소재지만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창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많은 경험들을 지금 해놓으면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연구가 됐든 무엇가 됐든 그 본업에 이렇게 한꺼번에 녹아들면서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그게 저의 삶을 관통하는 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일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었고 담대하고 독립적으로 끈질기게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사실 요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은 다들 알겠지만 뛰어난 사람이지만 논란도 있었던 사람이죠. 뭐 이때 시상을 반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인종차별에 관련된 논란도 있었고 근데 어찌되었든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있어서요. 성공은 결정적이지 않고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용기를 계속 갖는 것이다라는 말인데 이제 저는 여러분이 실패를 겪기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바닥을 치면 올라갈 곳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성공의 시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으면 좋겠고 올라가는 중이라면 또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패해보고 지금 극복해보는 경험을 해보고 도전하기를 이제 격려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이건 저 연락처니까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처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또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학원을 프린스턴에 가셨는데 다른 학교도 지원했는데 뭐 리젝되거나 아니면 뭐 합격했는데 거른 학교들이 있나요? 네. 제가 10군데 썼고 이제 2군데 합격을 했고요. 다른 학교는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어바나 UIUC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정말 좋은 학교고 사실 제 분야에서 굉장히 사실은 족적이 깊은 학교인데 이제 제가 가고 싶은 연구 분야에서 워낙 탁월하신 분이 프린스턴에 계셔서 이제 프린스턴을 결정했습니다. KPF를 준비하는 게 일반 카이스트, 일반 전형이랑 좀 크게 다른 부분이 어떤? 사실 이게 저희 때랑 달라진 부분이 있을 수 없나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 때는 그 학교에 1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중에서 아마 제교 추천 대상자를 골라서 추천을 드리면 KPF의 면접이 따로 있어서 면접을 봤던 것 같고요.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부가적인 장점이지만 뭔가 KPF 면접을 보고 나면 한 학기가 통으로 남잖아요. 되게 저를 위한 준비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더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